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아침에 대명님께서 질문했습니다. 바른생활 쭉 우리가 추구문 공부를 해보니까 나머지 정리가 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알지 않고서는 혼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전환이 어렵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영을 알아서 느낌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지 바른 생활, 바른 습관을 길릴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질문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면서 여러분이 바른 알면서 오는 판단의 기준, 중심이 제일 먼저 공기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하늘 땅 사람들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해서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고 관점 이동이 바뀌어야 제일 먼저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이 덕분에 살아가면 고마움으로 모두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습관이 함께 잘 사는 습관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고마움으로 살아가는 습관 하나만 되어도 여러분은 바른 생활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생각을 내려놓은데도 여전히 무언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뚜렷이 밝은 나의 참 나라는 것, 진짜 나를 자기가 체험한 사람은 이제는 영, 혼, 육,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알게 됨으로써 이때는 자신이 나의 삶이 혼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관점 이동해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혼으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던 것에서 전지전능한 영이 분별해 주는 것을 선택해서 행동에 옮겨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딱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이것을 덕분 스쿨에서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무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무심에서 영이 내려준 느낌대로 행동하라.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이 영의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리고 이미 해결되어져 있는, 갖추어져 있는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해서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출발 자체가 전혀 다르게 출발하는 관점 이동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습관이 길러져야지 바른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자리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는 알아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습관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하는 행동은 고마움이 솟구쳐 안 올라서 또 보이지 않게 걱정이나 불안이나 또 불만이나 이런 게 슬쩍슬쩍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의 느낌에 의해서 살아있는데 또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건 안 된다 그러고 그거는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해서 조화를 못 이루는,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한 길을 쭉 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 24시간 자동으로 나와야 되니까 언제나 덕분입니다 하고 표현이 나와서 이게 나오면 상대와 그냥 소통의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고마움으로 상대를 바라보니까요. 이것만 해도 바른 생활은 쭉 가집니다. 왜냐하면 관점 이동이 됐잖아요. 고마움에 대한 것으로 관점 이동. 자, 그리고 내가 영혼육으로 들어가서 영어의 관점에서 관점 이동이 되면 어떤 경우도 출발이 아까 전에는 고마움으로 모든 것을 보는데 지금은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온전하다고 완전하다고 보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요. 이렇게 관점 이동이 되어져야지 바른 출발이 됩니다. 그럴 때 바른 습관이 길들어지는 거죠. 요게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그래서 알기는 알아. 그런데 보면 또 문제가 있다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분명히 고마운 줄 알고 하는데 또 날 보면 고맙다는 어디 가보고 뭐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가 뭐예요? 그동안 내가 길들어진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생활은 결국 습관을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로 결론이 내려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 뭐 별 수가 없어요. 고마움에 의해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도 분별하지 않고 무심해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도 관계가 원만하고 소통이 돼서 해결하고 성취하고 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고마움과 무심이 쌍두마차로 굴러간다고요. 그래서 항상 고마움으로 무심 일상삼매를 가버리니까 바로 무심 일상삼매 즉 무심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둘인 것 같아도 하나로 굴러간다고. 자, 무심으로 가자. 그것도 무심 일상삼매로 가자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로 가느냐 보니까 함께 할 때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해서 무심삼매로 가고 함께 할 때 해준 것에 고마워해서 무심 일상삼매로 가잖아요. 결국은 무심 일상삼매가 고마움으로 다 가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예요? 덕분입니다 하고 깨닫고 나서 덕분입니다를 해보니 무심 일상삼매를 가는 길이 맞물려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덕분입니다가 생활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자신을 체크하라고. 일상에서 전화 받을 때 덕분입니다 이게 먼저 나오면 덕분입니다 기초공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누구 만나서 인사할 때도 덕분입니다 나오면 기초공사가 됐다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아직 덕분입니다 자리에 안 잡힌 거고, 여보세요 하고 있으면 덕분입니다 자리에 안 잡혔다. 이것부터 하시라.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안내한 게 덕분입니다 하루에 10,000번씩 쓰시고 혹은 뭐 10만 번씩 개수기를 가지고 해서 이거부터 안착을 하세요 이런 안내를 했던 이유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바쁘다 하여 바늘에 묶어서 실을 사용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바늘기에다가 실을 끼고 그 다음에 매듭을 지어서 바늘을 한 뜸 한 뜸 사용해야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 앞에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머리 굴려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기초공사를 하나씩 새로 아예 엎어놓고 새로 집을 짓는 게 낫다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알고 있다고 건너머 갔구나 이렇게 하고 다시 기초공사를 놓으세요. 그런데 더 빨리 된다고요. 왜? 이미 되어져 있다고 기초공사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즐겁게 한다는 게 그렇게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서 시간이 단축된다. 자, 즐겁게 기쁘게 이미 고마움으로 습관이 되어져 있다 하면서 고마운 표현을 해보세요. 얼마나 빨리 재미있게 되는지. 자, 오늘 아침 역시
똑같죠. 기초공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위에 빌딩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